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 17일 내란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질이 누가 봐도 탄핵 위기에 몰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살려보겠다고 벌인 아무 말 대잔치 내란 물타기 쇼였는데요. 이날 현안질을 위해 출석한 사람은 딱 2명, 여당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2사람 뿐이었습니다. 더욱더 웃긴 건 이 둘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인 자격의 출석이었는데요. 거짓말을 아무리 해대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의도가 빤히 보이는 말 그대로 수작질인데요. 이미 김 단장은 12.3 계엄 직후 양심 선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707 특임대 부대원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로부터 이용을 당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부하 부대원들을 선처해달라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연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 바꾸기가 이어지며 급기야는 헌재에 나가 위증까지 하고 17일 국회에 출석해서는 12.3 계엄 당일 국회에 진입했을 때 시민들과 야당 의원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의도로 자신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은 알까요?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였는데요. 이런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신의 위증죄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개 군 지휘관이 이토록 정치적일 수 있냐 하는 의문마저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날 참 이상한 광경이 목격됐는데 물론 저도 이제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 단장의 왼쪽 귀에는 아주 작은 인이어, 즉 통신장비로 보여지는 유선 이어폰이 꼽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방송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작고 유선까지 살색으로 위장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김 단장 귀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장치를 수상하게 본 많은 누리꾼들의 문제제기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누군가가 김 단장을 이용한 걸로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저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의심합니다. 이미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각종 회유서를 제기하며 12.3 내란 중요 종사자들이 증언이 오염됐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유리한 주장들을 해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인 거죠. 김현태 특임단장만 위증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공작 실체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탄핵 공작 사전 모의 정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707 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오늘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6일 김병주 의원 박종근 사령관에게 회유를 합니다. 5일 전후 김병주 의원 박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김병주 의원이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를 합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국방위가 정해 시간에 박범계 의원 박종근 사령관 회유를 합니다. 이상현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또 회유를 시작한 후 부승찬 의원 박범계 의원이 와서 박종근 사령관을 1시간 30여 분 동안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사령관에게 답을 연습을 시키고 박범계 의원이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하게 강요를 합니다. 곽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며 리허설을 진행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회유를 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JTBC 방송이 마치 대기한 듯 바로 취재가 들어갑니다. 이상의 내용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적나라하게 알려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한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12.3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지휘관들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 일부는 아직도 내란 당시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현태 특임단장입니다. 12.3 계엄 당일 최정예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는데요.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계엄군은 이번에는 전기를 끊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그렇게 깜깜하지 않았고 전기를 끄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그의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였습니다. 국회에 내려서 봉쇄, 확보란 임무를 받았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707 특임단이 들어온 상황은 매우 정말 군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국회, 대테러 상황도 아닌데 국회를 봉쇄하고 확보하라는 임무가 정말 군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07 특임단, 그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행동한 것은 거기에 있는 민간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들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터뜨린 것도 당시에 있는 군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던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터뜨렸다라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07이 위해나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들이 방어적으로 소화기를 터뜨렸고 오히려 그 소화기를 터뜨림으로써 혼란은 가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검찰에도 진술했고 위원장님께도 설명 들었는데 당시 그 몸싸움 이후에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이 저에게 와서 좀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저희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사실을 들으면서 부대원들이 잘 참아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07 특임단이 그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소화기를 터뜨리고 오히려 도발을 통해서 폭동을 오히려 유발시키려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707이 만약에 그들이 적이었거나 테러 집단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 제압을 하고도 남는 체력과 전투력을 가진 부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기를 터뜨리고 육체적으로 폭언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위해 행위를 했지만 참고 그거 상황을 다 극복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707에 있는 모든 간부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국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 작전을 현장 지휘했는데요. 내란 중요 종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07 특임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휴가를 내고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정보사에 대기했던 9.3의 방정환 준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정우성 처장,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당시에 직을 유지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군 내부에서 사령관급을 제외한 주요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그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 업무, 수사 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의 핵심으로 드러난 정보사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나 수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부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김현태 단장과 같은 정치 군인이 등장한 거죠. 김 단장은 누구에게 어떤 사주를 받았을까요? 또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을까요? 어차피 내란 숙의 윤석열은 탄핵될 텐데요.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저희가 뭘까요? 내란 숙의 윤석열이 다시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17일 김 단장 귀에 꼽혀있던 통신 장비를 통해 누가 무엇을 불러주고 말하게 했는가가 더욱더 궁금한데요.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듯 싶습니다. 정말 친이구테타는 이렇게 진압하기가 힘들구나 하는 생각만 드는데요. 끝까지 다 찾아내 완벽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